방금 했죠? 37번. 38번입니다. 문장 집어넣게요. 여기 역접의 연결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나 그는 밥을 안 먹었다. 이렇게 나오면 앞에는 뭐야? 그는 배가 고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승리했다. 그 앞에 뭐가 나와? 그의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승리한 상황에 대한 부연이 나올 거고. 역접의 연결은 엄청난 걸 시사해 줍니다,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수능 문제를 읽어보면 역접의 연결어가 제시문으로 뽑혀 있잖아. 그 앞뒤 내용은 추론이 잘 안 돼요. 그 추론이 잘 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잖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역접의 연결어를 중심으로 이 문장 앞뒤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임 반면에 우리의 그런 자원들은요, come with 뭐랑 같이 오냐면 역사랑 같이 와요. 의미의 역사랑 같이 와. 같이 오는 반면에 그것들은 come to mean. 얘들아, come to 다음에 동원이 나오면 뭐야? 이거 알아야 돼. 뭐뭐 하게 되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다가 아니에요. 뭐뭐 하게 되다. 그것들은 뭐 하게 되냐면 어떤 특정한 의사소통적인 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해석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이게 동사 이렇게 의문사 명사 주어로 의문사 명사절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어떤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어떻게 의미하게 되는지는 항상 협상에 열려 있대요. 그 앞에는 협상에 안 열려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 약간 물음표죠? 잘 모르겠어요. 뒤는 알 것 같아. 뒤는 뭐야? 협상에 열려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협상, A도 되고 B도 되고 이런 과정에 열려 있다는 거잖아. 그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A로 가도 되고 B로 가도 된다. 어떤 양쪽으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뒤에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요거 하나를 힌트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그 지문의 내용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언어적인 자원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자원이에요. 쓰기 위해서 선택하는 자원은 do not come to us.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비어있는 형태로 오지 않아요. 준비된 채로, 채워질 준비가 된 채로, 우리의 개인적인 의도로 채워질 준비가 된 채로 비어있는 채로 오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온대요. 벌써 embedded within them, 그들 안에 장착되고 박혀있는 의미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만약에 너네가 뭔가 잘했어. 근데 good job 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잘했다라는 의미만 그냥 전달되는 건가? 내 의도만 거기 딱 채워져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good job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너네는 배우는 사람이야. 잘했네? 오케이, 칭찬. good job. 나는 뭔가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고 너는 밑에 있는 사람이고. 너네가 엄마가 요리 맛있게 해줬다고 해서 good job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사회적 맥락과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이미 들어가 있는 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볼게요. 논리적 단절이 느껴지는지. 이런 의미들은 그러나 are not derived from, 어디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 derive는 끌어내다야. 끌어내다. 어디서 끌어내지 않는다? 어떤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집합으로 끌어내지는 않는다. 원칙의 집합으로 끌어내지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죠? 오히려 as with their shapes, 그들의 그 형태의 경우에는, 이 as with는 뭐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언어적인 원천들의 형태의 경우에는 그것들은 만들어집니다. 시간에 걸쳐서. 뭐로부터? 그들의 과거의 이용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뭐에 의해서? 특정한 그룹에 의해서. 참가자들의 그룹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의 성취 안에서. 근데 그 목적은 어떤 거냐면 결국 형성이 되는데
무수히 많은, myriad가 뭐야? 무수히 많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언어적인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의도로 채워져 가지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그 사용된 집단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이 돼 있는 채로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주지 않아, 이 글은. 오케이. 논리적 단절이 느껴지니? 안 느껴져. 왜요? 논리적 단절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해석이 잘 안 돼서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우린 뭘 잡아야 되냐면 협상에 열려 있다고 했으니까 뭔가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 언어적인 원천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는 그런 언어적인 원천들은 come to의 동사죠. 뭐 하게 되냐면 come to these moments, 이런 순간으로 옵니다. 뭐와 함께? 그들의 관습화된 역사와 함께, 의미의 역사와 함께. 그러니까 의미적인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잘한다. 잘했어. 정말 잘했다는 거야? 아니지. 약간 sarcastic하게, 야, 그게 뭐냐라는 어떤 그 전에 역사적으로 사용된 어떤 비판적인 어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 오케이. 논리적 단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로 가봅니다. 뭔가 두 개로 열려있는 상황도 안 나왔어요. It is their conventionality. 강조 구문 같은데요? 다름 아닌 그들의 관습성입니다. binds us, 우리를 묶어주는 거야. To some degree, 어떤 정도로 묶어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방식의 어떤 인식으로 묶어주는 거야. 어떤 특정한 뭘 인식하는 거냐면 우리의 집단적인 역사를 인식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관습성입니다. 말이 어렵죠? 두 가지로 열려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지? 갑니다. 그리하여 In our individual uses of our linguistic resources, 우리의 언어적인 원천의 개별적인 이용 안에서 우리는 성취하는데 두 가지 행동을 성취합니다. 자, 이거. 이거 못 잡으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하나 놓치면 못 풀게 돼 있어. 단락 순서 배열도 그런데 문장 삽입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빈칸 완성한테 얻어맞은 다음에 약간 인지 에너지가 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 문제 풀기가 어려운 거야.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꼼꼼하게 읽을 만한 인지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풀 때 시간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쉬운 문제 유형들을 빨리 해결한 다음에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에요. 꼼꼼하게 봐야 돼. 이 두 가지 행동을 성취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로 열려 있잖아. 그리하여 두 가지로 열려 있다는 얘기는 협상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답이네. 그지? 오케이. 근데 일로 가볼까요? 뭔 소리냐? 우리는 만듭니다. 그들의 어떤 전형적이고 역사적인 문맥, 사용의 문맥을 만들어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우리는 위치시키는데 우리 스스로를 뭐하고 연관시켜서 이런 문맥과 연관시켜서 위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이미 고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신랄 같은 어떤 단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협상에 열려 있으니까.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고, 그리하여 두 가지의 행동을 우리는 성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야.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도 이해를 하면서 사용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역사적이고 어떤 관습적인 문맥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킬러 문항이에요. 39번입니다. 38보다 39가 쉬워요. 문제 포지션이 좀 잘못했어요. 출제자의 한계죠, 이게. 자, 조모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누굽니까? 현모 선생님. 영어 1타, 수학 1타 이 사람들이 뭐 현직 교사들한테 돈을 주고 문제를 샀다는데
뉴스 봤지, 얘들아? 뉴스 못 봤냐? 못 봤어요? 이 현 누구 알잖아? 이 스탠포드 나온 사람. 메가 수학 1타. 이 사람도 메가 1타 아닙니까? 영어 1타. 이 사람들이 현직 교사 그 출제 이론으로 들어가기로 내정되어 있거나 모의고사를 출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몇 억씩 주고 문제를 돈을 주고 샀대요. 재작년인가 재재작년 그런 얘기더라고. 지금 얘네 기소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사면 그렇다고 수능 문제를 유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샀다는데 뭐 그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갑자기 그 얘기 왜 했지? 근데 이 출제 이론들 자체가 난이도를 잘 몰라. 이 난이도를 정확하게 배정하려면 실제로 지금 현역 애들 있잖아. 고3 애들을 한 300명 뽑아가지고 모집단으로 뽑아서 풀려봐야 돼요. 얘네가 어느 문제를 틀리고 어느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 배치를 잘못했어요. 이게 38번으로 가고 38번에 39번으로 왔어야 돼. 자, 이거 풀어볼게요. however를 동그라미. 그러나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게 뭐에 영향을 받냐면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 prone to 이거 뭐야? 뭐뭐에 영향을 받다. 외워야 돼. 뭐뭐에 영향을 받다. 자, 비동사 나오고 이렇게 하세요. prone to vulnerable to subject to 세 개 외워야 돼. 뭐뭐에 영향을 받다. 뭐뭐에 취약하다. 세 가지 같이 갑니다. 다시 인간의 추론은 악명 높게 뭐에 영향을 받는다? confusion, 혼란 그리고 error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할 때? causal questions 인과관계 질문들이 충분히 복잡해질 때 혼란스러워지고 실수가 나온대. 다시 인간의 추론은 혼란스러워지고 실수하게 된대. 뭐 할 때? 인과관계 문제가 복잡할 때. 근데 그러나야.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인간의 추론이 뭔가를 잘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문장을 기점으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인간의 추론이 오류하고 실수를 겪는 과정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오케이. 자, 읽어봅니다. Going beyond. 넘어서 가는 거야. Very simple algorithms. 어떤 순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순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순서도를 알고리즘이라고 해. 우리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지 히스토리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런 영상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도란 뜻입니다. 매우 단순한 순서도를 넘어서 어떤 AI 기반을 둔 도구들은요. 홀드아웃 가지고 있는데 promise 어떤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과적이고 확률적인 추론의 전망을 쥐고 있어요. 어디서? 복잡한 영역에서. 이건 무슨 얘기야? AI에 기반을 둔 도구가 좋다는 얘기잖아. 인간의 추론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못 들어가. 갑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과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 즉 다시 말하면 설명할 수 있어. 왜 어떤 그 현상들이 어떤 사물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things가 물건들이라고 하지 말고 상황, 현상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많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대. 인간이 뭔가 잘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 어떤 거냐면 AI 시스템은 여전히 largely lack, 많이 결핍돼 있답니다. 인간이 잘하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예를 들면
의사는요, 설명할 수 있대. 환자한테. 왜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대. 뭘 언급하면서? 변화들을. 그 치료가 유발하는 변화들, 몸 안에서 유발하는 변화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반면에 현대 기계로 배우는 시스템은요, 단지 너한테 대디야만 말해줄 수 있어요. 환자들인데 이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평균적으로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밖에 못한다. 인간이 잘한다는 얘기잖아. 의사가 기계보다 잘한다는 얘기잖아, 설명을. 그치? 이렇게 갑니다. In these cases, 이런 경우에는요, 인간의 추론을 뭐로 지지해? 더 구조적으로 AI 베이스드로 된 도구로 지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이건 뭔 소리야? 인간이 잘 못하니까 AI로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간이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인간이 못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에 3번 뒤에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자, 40번 한번 가보자. 40번은 풀다 보면 희한하게 1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그냥 빈칸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채워 넣어서 읽으면 조금 더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집어넣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약문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사회적인 조건입니다. 크고 산업화된 도시 안에서의 사회적인 조건들은요, 만드는데 도시사회를 어떻게 만드냐면 도시사회를 어떻게 만드냐면 제한하게, 도시사회가 제한하게 만들어. 아, 얘가 사역동사구나.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시사회가 제한하게 합니다. 비공식적인 통제를요. 어떤 village or small town, 마을이나 작은 도시의 비공식적인 통제를 제한하게 한대요. 말이 어렵죠. 도입하면서 permissive, 허락해주는 어떤 measure s 붙이면 수단, 방법, 수단, 조치,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조치, 수단, 조치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효과적으로 뭐 하는? 유발하는. 이게 유발하다야. induce. coordinated, 조정된 도시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조치들을 허락하면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도시의 사회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뭐 마을이나 작은 도시의 통제를 뭐 제한한다. 그리고 뭐 도시 행동, 조정된 행동을 효과적으로 유발한다. 뭐 도시의 삶에 관련된 얘기 같아. 근데 더 이상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좀 힘들어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승이야. 크고 산업화된 도시들이 나타났어. 이것은 뭘 가져왔냐면 사회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종종 뭐로 알려져 있냐면 urbanism, 도시주의라고 알려져 있대요. 근데 이게 뭔데? 이 도시는요, 해결한답니다. 잠시만요. 해결하다가 아니구나. 뒤져도 용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용해하다, 녹이다. 녹여서 이렇게 없어지게 만드는 거야. 용해하고 녹이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통제를요. 그 마을이나 작은 타운에 비공식적인 통제를 용해해버린다. 근데 용해하다는 말이 문맥상 이게 없앤다는 의미일까? 뭐 어떻게 한다는 의미일까?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도시의 거주민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 서로에게. 서로 모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야. 도시 안에서 상호작용은 일어납니다. 뭐 안에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근데 서로를 단지 어디서 알아? 특정한 역할로만 알아. 예를 들면 주차하는 사람, 가게 점원, 고객, 이런 역할로만 안다는 거야. 옆집에 누가 살고 그 건너편에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뭐 둘째를 낳았고 안 낳았고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역할로만 알아요. 그냥 경비 아저씨, 편의점 알바생 이렇게만 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런 도시의 삶은요, 비공식적인 그 작은 마을이나 어떤 그 도시에 비공식적인 통제를 용해버린다는 얘기는 통제를 없애버린다는 거지.
그런 느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없앤다는 느낌의 부정적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2번은 탈락이에요. 이 메인테인 안 되잖아요. evaluate, 평가하다도 이상하고. remove, 이건 살아남습니다. 제한하다 얘도 되고요. reinforce는 탈락. 그 2번 아니면 4번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1번 아니면 4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여기입니다. 개인들은 되는데 더 자유로워져. 자유롭게 살게 돼.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break away from, 단절해. 사회적 규범에서 단절돼.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and because the high density, 밀도. 높은 도시의 밀도 때문에 높은 도시의 삶의 밀도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유순한 조종. 유순한 조종. 유순한 맞습니까? 유순한 맞죠? 부드러운 조종을 요구한대요. 뭐의 조종이냐면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의 조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사회는 발달시키는데 더 넓은 범위의 방식을 발달시킵니다. 뭐 할 방식이냐면 도시의 행동을 통제할. 도시의 행동을 통제할 방식을 발달시킨대요. 조금만 더 읽어봐. 이런 것들은 포함하는데 규제 같은 걸 포함하는데 어떤 규제냐면 통제, 사적인 땅의 이용. 너 사유지 그거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 거기다가 뭐 마음대로 유해시설 같은 거 지으면 안 돼. Build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건물의 건설이라든지 유지. To minimize fire risk. 그 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production of pollution and noise. 소음이나 아니면은 그 공해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어떤 규제하는 어떤 수단이나 조치 같은 것들을 뭐 한다? 어떤 제한적인 규제나 조치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봐봐. 1번 아니면 4번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 얘는 아니잖아. 그제?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가야 되죠? 그제? 답이 4번입니다. 국룰이 1번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1번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선택지가 40번은 4번이다. 알겠지?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몰라요. 자, 41번, 42번은 어땠어요? 시연아, 이거 어땠어? 맞았니? 네. 혜린이는요? 맞았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좀 넘어가고요. 네. 30번이 어땠는지를 잠깐 볼까요? 30번. 이거 잠깐 끄고 보겠습니다.